네, 지금은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송동현 대표님과 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안 맞았네요. 제가 먼저 손을 올려버렸네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단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 우위로 전환됐습니다. 금방 수급 파이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관이 좀 팔자세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지금 대한해운, 페노션 이렇게 대량으로 순매수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이렇게 해운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종목이 대한전선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앞서서 SF의 반도체 리포트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파인테크닉스와 같이 오늘도 역시나 실적이 증가했다는 공시가 나온 기업들 위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동향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 옥석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네, 대한전선과 신일전자가 만났습니다. 전기전자 종목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신일전자는 최근에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지 네. 신일선풍기 우리 집에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신일전자가 네.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제 대한전선은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두 종목 중에 승자는 어떤 종목이 될지 승자 공개해 주실까요? 네. 네. 대한전선이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우선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북미 이제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 관련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대한전선이 그래서 바이든 방안 관련된 약간 어떤 기대감에 따른 그런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미국 역시도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사업 포트폴리오 내용 자체가 뭐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통신 케이블, 커퍼 로드 이런 등등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제품들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선 관련된 주다 보니까 뭐 다양하게 쓰이겠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풍력이라든지 뭐 여러 태양열이라든지 다 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북미 최초 500kV 전력망에 대한 소개도 그때 북미 시장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들이 현재 대한전선의 수급들을 이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미국 내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이라는 것이 바로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케이블 등등을 포트폴리오를 소개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바이든 방안, 신재생 에너지 협력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대한전선을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지금 한 7%대 상승하고 있는데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한전선이 사실 이때 모멘텀을 좀 받았거든요. 거래 대금이 확실하게 조금 유입이 된 이후로 가격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기간 조정이죠. 가격 조정 나왔지만 기간 조정이 좀 나오다가 근데 여기가 바로 특징적인 부분들이 가격은 안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횡보를 지속하고 있죠. 이게 다 매집 구간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1차 매집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기간 조정을 이용해서 2차 매집 그리고 점점 어떠한 이벤트 가까워지니까 다시 거래 대금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2차적인 매집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왔는데 오늘 다시 신규 거래 대금 전날보다 더 강한 거래 대금이 유입되면서 이격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좀 봐야 되는 시점으로 매수 시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150원 이하에서 일단은 매수 의견 먼저 좀 드려보고 싶고요. 1차 목표가 2,3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850원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전선 매수가는 2,150원 이하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2,300원, 손절가는 1,850원으로 대한전선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심택과 후성이 만났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처럼 글자 수도 비슷하고
심택은 기판이고 후성은 네. 요즘 또 2차 전지로 시끌시끌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게 뿡뿡뿡 소리가 안 나네요. 그러게요. 네, 일단 심택과 후성은 공통점은 사실 반도체라는 겁니다. 네, 이제 후성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2차 전지로 많이 알려져 있어 최근에는. 근데 이제 네. 반도체 특수가스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공통적으로 묶어봤는데 여기에서 오늘 좀 흐름이 양호한 종목이 하나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하나 보이기 때문에 그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흐름이 조금 더 양호한 종목, 어떤 종목이 승자가 될지 두 번째 라운드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심택을 후성이 이겼습니다. 후성이 네. 조금 더 나은 이유가 뭘까요? 뭐 심택도 당연히 좋습니다. 이제 좋지만 근데 이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이제 후성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2차 전지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육부라 인산 리튬이라고 하죠. 바로 전해질의 원료가 되는 이제 육부라 인산 리튬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중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에 거의 대부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근데 중국은 현재 이 봉쇄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어떤 전기차라든지 쪽도 약간 모멘텀이 죽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기사에서 상하이 쪽에서 점진적으로 봉쇄를 완화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대표 주자라 볼 수 있는 이 전기차 쪽에서도 이제 가동률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후성이 중국 공장이 있습니다. 육부라 인산리튬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동률이 올라간다라는 소식과 함께 후성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또 장 후반 갈수록 좀 더 수급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향 가동률도 당연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제 인산리튬에 대한 수요는 이 후성이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올라가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성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보시면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일단은 PER 기준으로는 제법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현재는 지수 자체가 성장주가 좀 오를 수 있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장세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후성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성 목표가와 손절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 후성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그동안 조금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즉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면서 이제 횡보를 좀 거치는 기간이었는데 오늘 좀 보시면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죠. 그렇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평균에 비해서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형성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어떤 전환을 의미한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하필 또 이동평균선도 60일선일 겁니다. 이 선이 노란색 선이 이 선을 뛰어넘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좀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그런 상승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외인과 기관 모두 강하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2,000원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1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후성이었고요.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송동현 대표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일단 5월 4일 수요일에 편입해 주셨던 DSR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 넘게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익절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최고가 기준으로 6.6% 정도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은 추천을 했는데 일단은 뭐 시장이 좀 꺾이면서 이 워낙 거래량이 좀 적다 보니까 가치권 좀 꺾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오늘 다시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보다는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목표 수익률은 한 5% 정도 잡고 분할 매도 대응을 점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유입이 되는 만큼 추가적인 좀 상승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쉬운 분들은 이제 분할 매도로 접근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워낙에 변동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DSR은 분할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응 전략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송동현 대표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KCTC입니다. 이 종목 해운, 물류 이런 키워드랑 많이 엮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뭐 앵커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페노션이라든지 대한해운 이런 물류 관련된 해운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사실 KCTC는 일단 해운은 아니고요. 일단은 운송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컨테이너 터미널 운송이라든지 이제 수출이 항만 하역을 담당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회사에. 안 그래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 이거 실적이 이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오. 21년도. 일단은 운송 부분에서 약 45% 성장을 했고요. 화물 부분에서 약 35% 정도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가운데 22년도 실적은 어떨 것 같냐 대충 물어보니까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도 충분히 상반기까지는 좀 더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와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모멘텀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해운 운임 단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국내의 어떤 컨테이너 터미널 같은 부분에서도 물가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것도 역시나 인플레이션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든지 수출입 항만 하역 쪽에서 운임 단가가 같이 올라가주면서 실적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하이 봉쇄 조치에 따른 이제 물류 공급난이 있기 때문에 이 창고 보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승을 하면서 실제로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CTC 자체적으로도 영업 활동을 굉장히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상반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매력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네.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PR이 약 8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PBR도 0.81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회사에 전화를 해보시는 분도 많이 없겠지만은 어쨌든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실적이 좋음에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PER 8배, PBR 0.81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최근에 연기금도 4,000주, 5,000주씩 계속 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주가에 좀 그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근거로서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우리 쑥스러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대신해서 KCTC에 전화까지 해주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상반기까지 실적이 좋으면 목표가 한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보수적으로 회사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날수록 우선은 모멘텀은 강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단기적으로 끝날 건 아닐 것 같아서 조금 더 오버슈팅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제 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다시 조금씩 추세가 올라오면서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라인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7,000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어서 네. 이 라인에 대한 돌파는 그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실적도 좋게 나올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라인에 대한 돌파는 충분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자체 라인이 매수 구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6,250원에서 매수 의견 먼저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6,9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5,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송동현 대표의 공략주는 KCTC였고요. 목표가는 6,900원, 손절가는 5,7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